후진국에 있다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선진국 대열에 오른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불평등의 문제, 빈익빈 부익부, 승자 독식, 그러한 모순. 포용 극대화 또는 이익 극대화 하는 그 함수 안에 그걸 결정하는 변수로서 내 이웃이 얼마나 행복한가. 경제학자들이요, 냉철한 머리를 가진 건 좋다. 그러나 겸하여 따뜻한 마음도 가져라. 어디까지나 학술은 회원이기 때문에 자기 전공 분야에 있어서 꾸준히 논문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논문 쓴다는 것도 큰 일입니다. 나이 80을 훌쩍 넘겼는데 그렇게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아직도 활동을 하느냐, 귀하는 그 비결이 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뭐 비결은 딴 데 있지 않고 귀하들보다도 내가 숙성의 속도가 느려. 그래서 좀 늦둥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지 그 외에 딴 거 없다, 그냥 그럽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부담도 많이 물론 느끼죠. 거기에 옛날 무슨 제갈량이 탁 무슨 해법을 내놓는 식으로 그런 정책이 경제 쪽에서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편히 잘 살게 사람 사는 전반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계속 발전의 해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아직 해답이 안 나오는 그런 그 문제점이 자꾸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또 해법이 나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청계천 그야말로 상가, 철물점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건데, 그때 1960년대서부터 이 청계천 하면은 생명만 빼놓고는 뭐든지 만들어낸다, 이런 그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 한국인들의 참 살고자 하는 그 생명력, 거기다 손재주, 그다음에 우수한 머리, 이런 걸 통해서 물질은 좀 적었습니다만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뭐든지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미군들이 버리고 간 그 드럼통,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그거 두들겨서 펴서, 그래서 그 당시 새나라 자동차라는 거, 우리가 수공업으로 만들어낸 자동차들이 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자동차의 그 보디라고 그러죠. 그걸 만들어낸 그곳이 바로 이 청계천 상가입니다.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 몇 년 동안 하셨죠? 제가 20대 초반에 나와서 20대 초반. 예, 내가 70 아이고.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네. 언론에서도 50년이 50년 하셨네. 안색이. 여기서 나는 여기서 죽을 사람이에요. 아이고, 여기 네. 가서 저기서 죽을 사람. 아이고 돌아가시기는 지금 뭐 팔팔하신데 무슨 아니요. 뭐. 요즘 경기가 별로 안 좋죠? 당연하죠. 네. 요새 경기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요. 하루에 10만 원 못 파는 날은 허다해요. 하루에 10만 원을 벌어야 되는 그렇죠. 장사인데 최소한. 10만 원을 못 파는 날 허다해서 내가 여기서 아침 점심에 먹어. 아 식사를 여기서 하세요? 그 밥통 보이시잖아요. 아. 이게 내가 이거 밥통.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내일 아침 먹을 거야.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예. 진짜 그 반찬이 있어야 될 텐데. 반찬 난 아무거나 먹어요. 아무거나. 가지고 이게 낮은 이제 잘 때는 통증이 와요. 아, 한쪽. 그때 다행히 한쪽만. 코로나. 그래서 잘 때도 내가 잘딱 일어나. 네. 저도 사직동이 저 본바닥이에요. 예. 서울 매동 국민학교. 국민학교 어디 돼? 나는 저 강유국민학교 신당동에 신당동에 있어.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전공이 뭐세요? 전공이 경제학이에요. 훌륭하시네. 아이고. 아유. 근데 경제가 잘 돼야지 경제학 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보람이 있는데 경제가 잘 안 돼가지고. 존경합니다. 아이고. 자, 감사합니다. 시간 내서. 예. 네, 수고하세요. 들어가세요. 네. 지금 보기에는 뭐 초라하고 너무 오래됐고 좀 이렇게 보일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다 제 몫을 했다. 우리 신체에 비유한다면은 그 모세혈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세혈관이 부지런히 움직여졌기 때문에 대동맥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서 혼자 그렇게 성장한 건 아닙니다. 주변에 관계되는 이런 협력업체들이 다 도와줬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 나라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데에는 수십 년 전서부터 이분들의 그와 같은 그 피나는 노력이 밑거름이 됐다. 이게 이 전태일 선생 동상인데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고도 성장을 이루게 됐는데 그런 성장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그 기여를 한 분들이 노동자들입니다. 경제 발전이 항상 그래요. 모든 분야가 같은 속도로 이렇게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라는 게 여러 가지 섹터가 한꺼번에 움직여 가기 때문에 그걸 못 맞추는 그런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노동 부문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죠. 자본주의 한 300년 역사를 이렇게 회고하여 보면은 물론 성장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만은 성장 이면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불평등의 문제,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 또 뭐 그 승자 독식의 문제, 자본주의 그 냉엄한 거 이거를 고쳐가는 게 그게 발전이다 그렇게 보고 더 좀 합리적인 그런 그 경제 사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 경제학자들이 담고 있는 그런 책무입니다. 아이고, 우리 원장님. 원장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김 박사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다 별일 없으시죠? 제가 기획부를 거쳐간 사람으로서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아이고,
EBS에서 우리 송강 선생이 나와 계시구만. 건강하시죠? 아이고, 잘했습니다. 아까 저는 8년 동안을 여기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가 정말 우리나라 그 대외 경제 정책 요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바빴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키예프 연구원을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원이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 왜 그 데드라인을 항상 그렇게 짧은지 그 데드라인 이내에 빨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몽고마 수교함으로써 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 수교 대상국 165개국 중 140개국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가 참여한 가장 큰 행사였는데 이 여세를 몰아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 외교 관계가 없고 통상 관계가 없던 그런 공산권 국가에게도 과감하게 진출을 해서 우리의 그 지평을 넓히는 게 이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창설을 하기로 정부에서 결정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개방을 하는 그 초기 단계에 있던 시절에 한국의 그 통상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지 그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있던 시절에 그 연구원을 지휘하시면서 굉장히 긴 안목에서 한국의 대외 정책, 통상 정책을 조타수의 역할을 하셨던 어떤 그런 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루과이 라운드 총점검이라는 책인데 198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992년도까지 장장 7년 넘게 협상을 거쳐서 그 협상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때 그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세계 무역기구 WTO라는 이제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런 기구가 이제 탄생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서부터 수출 입국이다 이런 걸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80년대 중반쯤 와가지고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하여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만든 물건을 우리나라에 와서 막 팔면서 어째 우리가 만든 물건은 사들여가지 않느냐 말이지. 그랬더니 한국도 시장을 개방하라. 마땅히 정부는 6월 협상을 재협상을 하고 두렵단 말이에요. 외국의 좋은 제품이 더 싼 값으로 들어올 때에는 자기 회사가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전부 이 시장 개방의 반대쪽에 써가지고 아주 데모도 엄청 났습니다. 참 어려운 과정이었죠.
수출 시장을 확보를 하고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응당의 의무를 해야 된다. 즉 우리도 수입해야 된다. 개방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살 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바깥에 적을 만들지 않는 바깥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우리의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다라는 것을 그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앞장서 가지고 이론을 개발을 하고 또 대국민 설득 작전도 벌리고 열심히 했거든요. 앞에 와서 시위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공청회 같은 거 할 때면 분변 같은 것도 뿌리고 1996년도에 OECD에 가입을 할 때 그때도 이제 국내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아직 취약한데 OECD에 가입해도 되겠느냐는 반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로 살 수는 없다. 우리는 남북한이 함께 유엔에 가입한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믿음으로 당시에는 그게 보도가 안 됐죠. 이게 하나의 그 보안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 18명, 저까지 합해서 19명이 1992년도 5월 달인데 평양에 가서 그 평양의 고위 공무원들로 같이 앉아서 북한의 경제 개발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라는 것을 서로 상의하면서 낮은 선봉 지역을 그 동북아의 싱가포르 같이 좀 만들어 달라. 이것이 김일성 주석의 참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 사항이었어요. 갑작스런 김일성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가로운 주말 오후가 충격과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분단 반세기 만의 가장 중요한 결단이자 역사적 사건으로 기대를 모았던 남북 정상회담.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은 결국 성사 일보 직전에 무산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게 김일성 주석이 살아 있었다면 이게 현실화됐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남북 간의 경제 교류는 활발해지지 않았겠는가. 정말 아쉬운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미 간에 IRA 가지고 신경전을 많이 쓰는데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고민이 많이 그렇겠죠. 시장 조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라고 보고 있고 미국의 중국 경제 측면에서 이제 유의미한 시도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미국이 한 부분을 이제 안 지켰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이 동등하게 우리도 안 지키는 식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미국에 수출되는 현대차에 대해서는 우리도 감세 정책을 세우겠노라.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코러스라는 게 똑같이 하자는 거니까. 지금 WTO 제소 상설 중이나 기능이 마비가 돼가지고 작동이 안 돼요. WTO는. 이런 한옥이 그대로 살아있고 이 동네는 이렇게 아직도 살아있는 옛날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목을 걸을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죠. 과거 아주 평화로웠던 이 사직동, 옥인동 그때 생각이 납니다.
이게 매동초등학교인데 이 학교가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입니다. 매동학교 하면은 서울 중심에서 3대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쳤댔는데 그 매동, 교동, 제동 그래서 명문으로 알려져 있는 학교입니다. 저는 지금 이 나이에도 옛날 그 여기 담겨진 그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 교가를 기억을 합니다. 인왕산 정기 받은 우리 학우는 사직골 매동학교 서울의 자랑 매화야 피어라 추운 겨울에 우리도 이기자 어려운 일을 당시에 우리 집안 형편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몇 년 동안 피신해 있는 동안에 우리 어머니가 가정을 이끌어가다시피 했는데 장사도 하고 또는 바느질품도 싹 바느질 그런 거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학비를 댔고 자식들의 그 자존심은 또 키워가면서 이렇게 참 성장을 시켜주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동네에서 별명이 있어요. 감사 아줌마입니다. 감사. 자기가 억울한 경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는 뭐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무슨 불편한 일이 있어도 싸움이라는 게 형성이 안 됩니다. 공격해오는 상대방한테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가 삼형제인데 커가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사직단이라는 데인데 이 사직단이 이제 한자로 두 한자가 다 벼화변에 씁니다. 사자는 이제 그 토지의 신, 그 사신 이걸 뜻하는 거고 직자는 곡식의 신, 즉 직신 그러면 이제 곡식의 신을 뜻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농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종묘하면 정치, 사직하면 경제. 그래서 종묘사직 이 네 글자가 옛날에는 이게 나라, 국가를 뜻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대학을 갈 테니까 무엇을 전공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1958년도, 59년도 그때거든요. 우리나라가 참 가난했을 때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냥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세 끼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굶주려 가지고 이게 나라가 되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전공을 선택할 때 이 나라를 좀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데 좀 신경을 쓰기 바란다라는 얘기를 평소에 해주셨어요.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니까 아니 박사 했으면은 여기서 좀 교수 생활을 좀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 책이 영어로는 매크로 이코노믹 시어리, 우리말로 번역한다면은 거시 경제 이론, 이런 책인데, 제가 미국에서 그 교수 생활을 할 때 제 동료 교수들하고 공조로 펴낸 책인데, 이게 미국에서 대학원 교재입니다.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대학들이 거의 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이 책을 많이 이렇게 채택을 해서 많은 대학원생들이 이걸 통해서 학위 논문을 쓰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학 그 교수분들 중에 유 거시론으로 공부를 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 권의 책을 냈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젊었을 때 낸 거고, 그게 미국에서 좋은 반향을 일으켰고, 또 많은 후배 경제학자들이 이걸 통해서 공부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좀 협조를 좀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진짜 협조만 하고 1년 후에는 떠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창립이 되고 무지하게 일거리가 많았습니다. 한참 우리나라가 대외 개방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었던 찰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바빠진 연구원을 그냥 이제 그만한다 하고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그게 좀 어려웠어요. 그때 가족의 반대는 없었어요? 그 반대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대개 주부들은 미국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미국 사회가 그 여성을 존중하는 사회고 또 모든 그 생활 방식이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그 이제 종신 교수도 됐고, 그야말로 교수 그 랭킹으로 보면 최고위직까지 올라갔는데 그걸 그냥 놔두고 한국에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좀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집사람을 설득하는데 성공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 집사람하고 우리 정부 측 고위 인사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나는 설득이 안 되니 정부 측에서 좀 설득을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겨우 이렇게 설득이 돼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 박사, 오래간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 가을철에, 정말 이 단풍이 예쁩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지냈고요. 네. 한때는 그 세계은행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대학원생들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 10명이 국제대학원 그 재학생들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박수치고 너무 좋다고. 뭘 했냐면 그거 하지 않고 에이펙에서 에이펙. 우리 교수님 에이펙도 거기서 그렇죠. 에미넌트 퍼슨스 그룹 EPG. 그거 EPG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한국의 청년 대표단을 뽑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거기 갔었거든요. 거기 됐구나. 예.
당시에 1997년 우리 국제대학원이 처음 이제 개원을 했을 때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게 굉장히 이제 키워드가 됐고 학생들도 그런 국제적인 교육을 받고 싶다 이런 열망이 컸는데 교수님 수업이 거시경제 수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시경제 수업이 재밌을 수가 있나요? 솔직히. 그리고 영어로 하시잖아요. 근데 교수님 수업이 지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듣는 수업을 경제학을 영어로 공부하시는데 학생들 집중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가 됐어요. 사실 저희 마음속에 고향 같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별명은 없지만 이렇게 저희끼리 모이잖아요. 교수님 얘기를 하면 다 친정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는. 영향을 많이 받았던 교수님이나 아니면 은사님이 계시다면 누가? 저는 단연 이현재 선생님을 꼽습니다. 그 이유는 이현재 선생님으로부터 경제 발전론을 배우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이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그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시면서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걸 가르치신 분이 바로 이현재 선생님이십니다. 그래도 이런 의자를 다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하고. 그래, 맞아. 서로 이렇게 쓰러지거나 좀. 그런데 서로 치고받고 그냥. This is a once and a half century, probably once in a century type of event. 그 뉴욕의 리만 브라더스가 그냥 침몰하는 바람에 금융 위기를 맞았잖아요. 전 세계 금융 위기. 그러니까 2008년 시작이 돼가지고 2009년, 2010년 때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5개 솔드 8.8.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부터 뭐 물건을 수입해가고 뭐 어쩌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모든 나라들이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국내에서라도 우리가 자생적으로라도 우리 기업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자. 기업 총 숫자에서 99%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총 고용에서 88%가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그렇게 높다고요. 그런 중소기업이 잘 돼야지만 우리가 이 허리와 그 밑부분이 강화되겠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아유, 네. 회장님 거기 앉으시고 이게 혜준 씨가 일로 앉고 앉고 조명 괜찮죠? 오케이. 네, KBFM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이 수준에까지 이렇게 발전을 했는가, 특히 중소기업이었다가 중견기업 수준까지. 이 중견기업들이 이제 좀 크면은 나중에 또 대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성장의 과정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기업한테도 하나의 참고가 되고, 대기업들이 말이죠, 중소기업으로 납품 받아가지고 돈을 직접 안 줘요. 뭐 6개월 어음 또는 1년 어음 이렇게 준다고요. 대기업, 중소기업들은 돈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아주 그 얄팍한 그야말로 이윤 극대화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뭐냐면 그 돈을 조금이라도 덜 나중에 주면 이자가 붙잖아요.
중소기업이 그냥 피땀 흘려서 개발한 새로운 제품이고 새로운 기술인데 우리가 직접 하면 이거 세이브가 되겠네, 돈이 남겠네. 그것도 이윤 극대화 개념이란 말이죠. 양극화 문제라든지 또는 사회 격차 문제라든지 갈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자꾸 자본주의 그 하나의 체제 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학계에서는 그런 그 제3섹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1섹터가 국민이라고 본다면 제2섹터가 정부고 제3섹터, 즉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라의 복지를 위해서 재력을 기부한다든지 혹은 자기의 재능을 기부한다든지 또는 자기의 노동을 기부한다든지 복지와 후생을 위해서 스스로 참여하겠소 라는 섹터를 하나 인정을 해주자 이겁니다. 거기에 참여한 양반들한테는 국가에서도 많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다행히도 말이죠.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군왕검 때서부터 홍익인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골고루 넓게 이롭게 사는 세상이 조선이다. 더불어 잘 살고 이롭게 산다. 더불어라는 게 이제 다 이렇게 양극화가 아니고 갈등이 아니고 이렇게 순조롭게 잘 평등하게 산다. 그게 더불어 아닙니까? DNA, 우리나라의 그 쭉 이어져 오는 그 민족성 가운데 그게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보았을 때 뭐 일말에 그 희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이고 수고들 하시네. 아 진영 씨, 수고하십니다. 네. 외국어에 능통한 4,700여 명의 그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소통이 안 돼가지고 언어가 안 통해가지고 그 곤란을 느낄 때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휴대폰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통역을 20개 언어가 이렇게 봉사가 가능한데 저는 영어 분야에서 이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가끔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이런 서비스야말로 정부도 그건 못합니다. 또 이걸 시장에 맡겨서도 안 됩니다. 시장은 그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움직이는 데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는 그냥 무료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메리트가 없죠,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나의 재능을 기부하겠다라는 이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이런 게 아니니까. 네. 몇십만 되지.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네, 잘 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BBB 코리아를 이끌어 주시느라고. 어떤 경우는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그 업적에 대한 보상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 업적이 이 사회에 파급되고 전파되어서 더 밝고 맑고 공평한 사회가 된다면 그것으로 보상받은 걸로 생각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큰 기감이 되는 분이다 생각합니다.
메이플 하나 써. 무슨 메이플이라고 하더라 이게? 캐네디안 메이플? 그래. 가을의 정취를 제일 아름답게 해주는 나무야, 이 나무가. 괜찮겠어? 그래, 네가 서봐 한번. 내가 찍어줄게. 네, 이걸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누르기만 하면 되지. Alright. 잘 나왔나? 아니, 저는 이렇게 좀 배경이 잘 나오게 찍었는데 아빠 너무 클로즈업해서 찍으셔가지고. 하나, 둘, 셋. 그 경제학자로서의 관점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저보다는 또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이니까 뭐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조언을 해주세요. 얘의 그 사업이 점점 번창하기를 바라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데 아빠한테 앞으로 용돈 좀 주지 않겠나? 에? 그걸 크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좀 안 좋게 표현을 하면 짠돌이지만 또 좋게 표현하면 또 검소하신 분이시니까. 교수님 뭐 짠돌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금융 전문가들이 1,500원까지도 할 수가 있겠다. 달러당 말이죠. 이 고기가 물론 큰 고기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고기가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영국 그 유명한 경제 이론가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선언한 게 있어요. 경제학자들이요, 냉철한 머리를 가진 건 좋다. 그러나 겸하여 따뜻한 마음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이 지금 와서 보니까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뭐 몇 세기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이 왜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따뜻한 자본주의 쪽으로 가지 못했는가, 좀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이타주의를 좀 겸비한 그런 자본주의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자본주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따뜻한 자본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